네, 다음은 조선족 문학의 개념, 범주, 특수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족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에 해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선족 문학의 범주를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이 문제를 생각해 볼까요? 중국에서 조선인에 의해 창작된 문학은 모두 조선족 문학인가? 이런 문제인데요. 당연히 아니겠죠. 통상 해방 전에 중국에서 조선인에 의해 창작된 문학은 만주 조선인 문학으로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만주 조선인 문학을 조선족 문학의 전사로 볼 수 있는가? 라는 문제도 뒤따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해답하기 위해 우리는 만주 조선문학 건설 신제1을 주제로 한 만선일보 지상 토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사는 우리의 수효가 100만을 넘으며 우리에게는 말이 있고 글이 있으니 거기에 따라서 문학이 없을 수 없다. 물론 과거에도 이곳에서 조선문학 방면의 각종 작품이 발표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그는 너무도 산만하였으며 너무도 구구불일하였던 것이다. 문단적으로 그럴듯한 중심적 존재라는 것이 거의 없었다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가 한다. 오늘부터라도 새 출발을 하여 뚜렷한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못 알리기는 전혀 우리의 힘에 달렸다. 우리의 손으로 이것을 건설하고 우리의 손으로 이것을 거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새삼스레 느낀 우리는 늦었으나마 이 문제를 가장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까 한다. 만주의 조선문학을 건설하려면 어떤 방면, 어떤 각도에서 어떤 형식, 어떤 수법 등등으로 착수하여 개척해 나가야 될까? 여기에 대하여 만주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문학인의 참고에 이바지하며 우리 문학에 향할 바 같은 길을 검토해 볼까 한다. 이것이 만선일보에서 진행한 만주 조선문학 건설 신제2의 머리글입니다. 만주 조선인들의 새로운 문학을 건설하려는 결심과 사명감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다음은 두 개의 지도가 지금 펼쳐져 있는데요. 왼쪽 지도를 보시면 이 왼쪽 지도는 1936년의 중화민국 지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지도는 1937년 당시의 위만주국의 지도입니다. 이 시기에 중국으로 이주한 조선인은 대부분 위만주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만주국의 오족협파의 한 민족 구성원으로서 존재하고자 했고 위만주국의 틀에서 만주 조선인 문학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위만주국이라는 이 위는 가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만주국이었다라는 그런 뜻에서 중국에서는 공식적인 명칭이 만주국을 위만주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도 그렇게 따라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위만주국의 건국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것은 바로 오족협파와 왕도낙토입니다. 여기서 오족은 5개 민족을 가리키는데요. 이 5개 민족은 바로 당시 만주국에서 주요한 5개 민족이었던 일본인, 한족, 그리고 만주족, 조선인, 몽고족을 가리킵니다. 오족협파는 바로 이 5민족이 협파하여 평화로운 국가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왕도낙토란 아시아의 이상적인 정치체제를 왕도라고 해서 일본 천황을 중심으로 이상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위만주국은 독립국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일제히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괴뢰국가였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민족협파, 즉 오족협파를 주제로 한 위만주국의 포스터와 기념 우표입니다. 포스터와 기념 우표 모두 오족, 즉 5개 민족의 여성들이 사이좋게 손을 잡고 등장하는데 이 5민족의 여성들의 위치와 그들의 키를 주목해보면 무척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포스터와 우표에 등장하는 5 여성 중 위치가 불변하는 여성은 일본인 여성입니다.
그 외 조선인, 한족, 만족, 몽고족 여성의 위치는 포스터와 우표에서 각각 다르게 배치되어 있지요. 네, 포스터에서 중앙에 일본인 여성, 바로 좌측은 한족 여성, 우측은 몽고족 여성이고 맨 좌측 끝은 조선인 여성, 우측 끝은 만족 여성입니다. 기념 우표의 경우 가운데 일본인 여성을 중심으로 바로 좌측은 한족 여성, 우측은 조선인 여성, 그리고 좌측 맨 바깥쪽은 만족 여성, 우측 맨 바깥쪽은 몽고족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미세하지만 포스터와 우표 모두에서 일본인 여성이 기타 네 민족의 여성보다 키가 크게 두드러져 보입니다. 오족이 서로 협파하고 평등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위만주국의 건국 이념의 하나인 민족협파, 즉 오족협파라고 표방했지만 포스터와 기념 우표 제작에서 우리는 일본인 중심, 즉 일본을 지도적 위치에 놓고 기타 네 민족이 하위에 놓여 있는 불평등한 관계를 발견할 수 있지요. 네, 그렇다면 다음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만주국에서 조선인은 과연 어떠한 위치에 있었을까요? 만주, 즉 위만주국에 오기 이전 조선인은 조선반도에서 이미 일본의 황민화 정책 내지 내선일체 정책에 의해 일본 국민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조선반도에서 중국 동북, 즉 만주로 이주하면서 위만주국의 오족 중의 한 민족인 선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만주국에서 조선인은 매우 묘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만약 조선반도에서의 내선일체 정책에 따른다면 조선인은 일본인, 즉 일개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위만주국의 오족협파에 따르면 조선인은 위만주국의 오족을 구성하는 하나의 민족인 선계가 되는 것이지요. 앞서 살펴본 만주 조선문학 건설 신제의라는 제목 하에 만선일보 지상토론은 바로 위만주국에서 선계, 즉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위치를 확립하고자 하는 주장을 보여줍니다. 선계의 위치가 보장된다면 적어도 조선반도에서 내선일체의 강요로 인한 일본어 글쓰기의 강요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모든 작가들이 선계의 위치를 확립하고 오족의 한 문학으로 선계의 문학, 즉 만주 조선인 문학을 건설하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작가들은 일본인 문단에서 일본어로 글쓰기를 하면서 일본인 작가로 평가받기를 원했던 작가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일례로 이마무라 에이지, 그의 한국어 이름은 장환기라는 그런 작가가 있었지요. 물론 이마무라 에이지는 동행자라는 소설에서 만주에서 일본인이 되고자 노력했지만 끝내 일본인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조선인의 처지 및 혼종된 정체성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만주국의 오족협파 이념을 근거로 북향이라는 동인지를 세우고 위만주국의 유일한 조선어 신문인 만선일보를 중심으로 만주의 조선어로 조선문학을 건설하려고 노력했던 작가들과 역으로 일본 문단에서 일본 작가로 활동하기를 원했던 작가 등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고 실제로 제만 시인집, 제만 조선인 시인집, 안수길의 개인 작품집 북원 등이 출간되고 안수길의 장편소설 북향보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선일보가 야심차게 제안했던 만주 조선문학 건설 신제의 및 그러한 기치를 걸고 작품 창작과 조선어 문단 건설에 노력했던 제만 조선인 작가들의 활동은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중단되며 만선일보를 중심으로 창작 활동을 했던 작가들 중 소설가 김창걸과 시인 리육을 제외한 작가들은 일제히 조선반도의 남과 북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떠난 자리를 대체한 것은 동북으로 진출한 중국 공산당 영도하에 조선의용군 소속의 선전대원 출신 작가들과 각 지역 조선인 학교의 진보적 경향의 교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각종 문인단체를 설립하고 문예지를 만드는 등 조선족 문단의 초기 형성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해방 이후 중국에 잔류한 조선인은 민족구역 자치를 통해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되어 중국 국민의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이리하여 새로운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선족 문학의 개념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선족 문학은 조선족 작가에 의해 조선어로 창작된 문학인가, 아니면 조선족 작가에 의해 중국어로 창작된 문학은 조선족 문학인가, 혹은 조선족 문학은 반드시 조선어로 창작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한중 수교 이후 제한 조선족에 의해서 창작된 문학은 조선족 문학의 범주에서 따로 분리되어야 하는가 등등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우선 이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족 작가에 의해 조선어로 창작된 문학은 당연히 조선족 문학의 범주에 들겠지요. 문제는 조선족 작가가 중국어로 창작한 작품을 조선족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제1조선인 문학이 거주국의 언어인 일본어로 창작되고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이 러시아어로 창작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조선족 작가가 중국어로 창작한 작품은 당연히 조선족 문학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조선족 작가들의 경우 거의 절대 대부분이 조선어로 창작을 하여 왔고 거주국의 언어인 중국어 창작은 극히 적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족 작가로서 중국어로 창작을 한 경우는 제1세대 작가 리근전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근전의 경우는 군인에 입대한 뒤 중국어로 글쓰기를 시작하다 보니 실은 제1 언어가 중국어가 된 셈이지요. 하지만 리근전은 평생 자신이 조선어로 직접 창작을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숨겨왔습니다. 조선족이라면 당연히 조선어로 창작해야 하고 그래야 조선족 작가로서 당당하다는 리근전의 내면 풍경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조선족 작가라면 반드시 조선어로 창작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답이 된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조선족 작가의 중국어 창작도 조선족 문학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중국 조선족의 경우는 지금까지는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에 의해서 조선족 학교에서 조선어문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조선어가 제1언어이자 가장 편하고 자유로운 언어로 문학 창작의 언어로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선족의 경우 절대 대부분의 작가가 조선어로 창작을 진행하고 이는 기타 해외의 한국 문학과는 다른 중국 조선족 문학만의 가장 특수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죠. 한중 수교 이후 제한조선족, 즉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이 창작한 문학을 중국 조선족 문학에서 분리하여 제한조선족 문학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2020년 통계로 한국 거주 조선족, 즉 제한조선족이 70만 명을 넘어 중국 내 조선족의 최대 집거지인 연변 조선족 인구 59만 명을 넘어선다는 통계 수치를 본다면 제한조선족 사회의 형성은 이미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거기에 제한동포문인협회, 제한조선족 작가협회, 제한동포문학연구회 등 제한조선족 단체들의 출범과 이러한 단체들이 발간하는 동북아 신문, 동포문학 등과 같은 신문, 잡지의 출연은 제한조선족 문학 내지 조선족 문단의 형성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합니다. 거기에 70만을 넘는 독자층의 형성도 무시 못할 존재가 되고 있지요. 오늘날 이러한 제한조선족 사회의 형성과 제한조선족 문학 내지 동포문학으로 이름한 이들 문학 집단의 출현은 지난 세기 30년대에 척박한 만주 땅의 괭리를 받고 그리고 호미와 바가지에서 우러러 나온 만주의 흙내나는 문학의 출현을 자극 기대하고 동료했던 염상섭의 싹트는 태지의 서문이 보여주었던 그 무엇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지난 세기 30년대 만주에서의 조선인 문학의 출범과 오늘날 제한조선족 문학의 가능성은 분명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세기 30년대 만주에서 조선인 문학이 출범할 수 있었던 것은 제만 조선인 사회 독자층의 형성과 조선반도 문학과 만주 지역 조선인 작가들의 문학의 소재 및 정서적 차이 등이 큰 작용을 했었습니다. 즉 만주라는 새로운 환경에서는 조선반도 문학과 구별되는 만주의 특색을 지닌 문학을 창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만선일보가 주최했던 만주 조선문학 건설 신제2 토론에서 제기된 문제지요. 제만 조선인 문학의 출현은 바로 만주라는 이국 땅에서 조선어 문학과 문단이 부재했던 상황에서 조선어 문학을 발전시키고 조선어 문단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만주에 거주하는 조선인 농민들을 위주로 하는 조선인들에게 민족의 문화를 향유하게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지요. 나아가 여기에는 당시 조선 반도에서 일제가 강요한 내선 일체로 하여 조선어 문학 창작이 불가해지자 만주에서 위만주국이 내세운 오족협화 이념을 활용하여 민족어를 보존하고 조선어 창작과 조선어 문학을 보존하려는 민족문학에 대한 강렬한 지향도 한몫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제한조선족 문학은 어떠한 목적과 의의를 갖고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한조선족 문학이 제한조선족 사회의 현실과 정서 등을 반영하고 제한조선족들로 하여금 문화적 향유를 하게 하고 정서적 공감을 갖게 한다는 등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제한조선족의 현실의 문제와 정서적 공감, 감정 등의 내용을 주제로 한 문학 작품을 중국 조선족 문단이나 한국 문단에서도 창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문단의 창작과는 창작 주체, 즉 작가의 체험이나 감정의 차이로 인해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조선족 문단과는 어떠한 차이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국 조선족 문단에서도 제한조선족의 현실을 반영하고 감정과 정서를 반영한 한국 소재 작품들이 92년 한중수교 이후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지요. 그 대표적인 일례로 이미 장편 소설 3부를 내어놓은 중국 조선족 작가 허련순의 3부작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바람꽃,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는가, 중국 색시 이렇게 3부인데요. 아마 한국에서도 이미 출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거주하는 지역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뀌었다고 하여 중국 조선족 문학이 아닌 제한조선족 문학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한조선족이 정서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재 과연 중국 조선족과 분리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또 하나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제한조선족이라고 했을 때 이들의 국적은 과연 어디인가라는 문제이지요. 마찬가지로 제한동포문학이라고 할 때도요. 용어의 사용으로 보아 이들은 한국에 거주하지만 여전히 조선족으로 동포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들의 국적은 여전히 중국인 셈이겠습니다. 제한조선족 문학이 현 시점에서 과연 성립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숙제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조선족 문학의 특수성에 대해서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부터 제기되고 있는 제1조선인 문학, 러시아 고려인 문학과 조선족 문학과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하는 문제는 조선족 문학의 특수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국 조선족 문학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바로 한국어 창작, 거주국인 중국의 이데올로기의 차장 속에 속해 있음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족 문학의 개념, 정의, 범주 및 그 특수성의 문제에 대해 이처럼 학계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본 강의에서는 중국 조선족 문학은 1945년 광복 이후 조선반도로의 귀환을 포기하고 중국 동북에 남아 조선인으로부터 중국 소수민족으로의 변천을 겪은 후 중화민족의 일원으로서의 조선족이 조선어 내지 중국어로 창조한 문학이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조선족 문학이란 조선족의 작가가 조선어 내지 중국어로 그들의 생활 현장, 역사, 국적과 민족적이 다름으로 인해 생기는 이중적 정체성의 갈등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